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이자 모바일 쇼호스트이자 식품 MD로도 일하고 있는 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통해서 그립에서 라이브를 2번이나 진행할 기회를 얻어서 실제로 방송도 했었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2회 정도 출연을 했었고요. 아무튼 크리에이터, 모바일 쇼호스트, 식품 MD, 사실 이 세 직업 모두 라이브 커머스랑 연결이 되어 있죠. 특히 쇼호스트나 크리에이터를 섭외하는 MD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관점이 이 강의가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생태계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크리에이터가 구독자한테 뭔가를 판다는 게 괜히 약간 party people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라이브 커머스, V커머스, 난 그런 거 안 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근데 그거 아시죠? 중국에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활발하고 한번 방송 매출이 몇 억씩 나오는 걸 말이에요. 물론 중국은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쇼핑 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아예 정식으로 런칭을 했는데요. 그리고 티몬, 11번과 SSG 그립 등 거의 대부분의 이커머스 채널에서 각기 다른 방법과 운영 방식일지라도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고요. 이 채널은 고객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곳이죠. 크리에이터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수익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모델로 우리나라에 라이브 커머스가 간다고 했을 때 중국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은 왕홍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들의 팬들이 이 왕홍을 믿고 구매를 하고 이 왕홍은 하나의 브랜드로, 퍼스널 브랜드로 자리 잡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 크리에이터로서 내 브랜드를 갖고 싶은 것 아니신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라이브 커머스계의 1위 크리에이터, 1위 왕홍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뛰어들면 그 사람이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생각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에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카메라 속에 들어가는 분들은 4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쇼호스트, 두 번째로는 연예인, 개그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네 번째로는 내부 직원, 이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살펴볼게요.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익숙해요. 그리고 제품을 받으면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 옵니다. 방송의 흐름을 잘 알고 진행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방송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라이브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사고에서도 굉장히 능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죠. 아직까지 팬덤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쇼호스트가 출연했느냐로 클릭률이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방송 진행에 대한 부분은 정말 쇼호스트의 큰 강점입니다. 사실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동시에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하나죠. 라이브 커머스를 계속 하려면 말이에요. 보통 쇼호스트 비용은 1회 출연, 사전 미팅 포함해서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그맨 분들은 이제 보통 판매 수수료로도 많이 가져가시고 5%, 10%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면 커미션, 개런티 붙고 커미션 이렇게도 가져가시기 합니다. 팬덤도 있고 구매 전환도 많이 되니까 사실 5천만 원 팔면 한두 시간 만에 250만 원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유상무 씨는 그립 간판 셀러이신데 정말 광고주 업체에서 좋아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오시고 또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와이프분과 방송을 정말 재밌게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비싸긴 해도 개런티가 이제 매출이 잘 나오니까 기업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크리에이터 100만, 200만 이런 팔로워분들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수수료 출연료를 주지 않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으셔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출연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우선 너무 비싸니까. 직원은 돈이 안 드는 장점이 있고요. 내부 직원 사용했을 때는. 자사 직원은 또 방송 진행은 매끄럽진 않지만 또 모바일에서는 그런 투박한 게 또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을 누구보다 또 잘 아니까 또 그게 장점이죠. 제품 공부가 바삭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린 뭘까요? 우리 크리에이터가 이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선 그 party people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경쟁력을 갖춰야죠. 우리의 장점은 카메라에 익숙하다, 인지도도 사실 막 엄청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캐릭터가 있죠. 크리에이터는 아티스트니까요. 나의 캐릭터를 브랜드화 시켜주세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고요. 길러야 하는 역량은 방송 진행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방송 진행 역량은 네이버 라이브에서 몇몇 쇼호스트님 영상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선별해서 구조분해를 해보세요. 인트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객관적 소구점, 주관적 소구점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가격이나 구성은 어떻게, 언제 말하면 좋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라이브 커머스의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스크립트를 대략적으로 작성해보세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각 채널마다 정말 다른 방식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11번가 팀원 등은 해당 채널에서 이미 고용하고 있는 쇼호스트가 있는 편이고요. 크리에이터인 우리에게 열려있는 채널은 그립, 쿠팡,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 정도예요. 네이버는 사실 파워 등급 이상의 샵만 라이브가 가능해서 그곳에서 방송을 하려면 업체의 픽이 필요하긴 한 거죠. 그런데 MD로서 제가 느꼈을 때는 유명 개그맨과 함께하는 방송일 때는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매출과 트래픽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대부분 이 라이브 방송의 노출구자에 따라서 매출이 좌우된단 말이죠. 그래서 커미션으로만 내가 출연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내가 엄청 유명한 셀럽이 아니고서는 그만큼의 매출을 내지 않는 이상은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는 커미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작고 소중한 유튜브 광고 수익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커미션만 받고 하기보다는 기본 출연료와 커미션을 광고주와 잘 협상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초반에 내가 경험치를 쌓는다는 측면에서는 커미션만 받고도 출연할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광고주를 만족시킨 만큼 나는 이 방송에 철저한 준비를 했는가, 그리고 방송 진행을 쇼호스트만큼 잘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청자가 내 팬이 될 수 있을 만큼 나는 매력적이었는가.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그래도 이 방송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이 상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장기적으로 내 캐릭터는 있어야 하지만 이 방송의 주인공은 상품이 제대로 소개되는 겁니다. 상품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다면 광고주는 당신을 두 번 다시 안 쓸 거예요. 이 사람을 꼭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